됩니다. 집에서는. 반자라고 쓰고 있는데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천장까지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여기도 나와 있네. 반자 높이가 서로 다르다면은 이제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가중 평균 높이로 계산하라는 거죠. 높낮이가 다르면 무조건 가중 평균 계산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층고라는 표현 나옵니다. 층고라는 것은 건축물의 일개층의 높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뭐 앉아 계신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밟고 계시는 바닥 그 윗면부터요, 그 위층의 똑같은 구조로 가정하시고 위층의 바닥 윗면까지입니다. 거기를 가지고 우리가 층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면적 계산할 때 이걸 왜 반대로 지금 여기 층에서 아래층의 여기 천장에서 아래층의 천장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건 막 같은 의미가 되는데 왜 그러면 위층 바닥이 윗면이라고 쓰는 건데, 여러분들 건물이 되려면은 기둥, 벽 있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야? 지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지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위가 뚫려 있으면 건물이 아닌 건데요. 계산 방식이 여기 천장부터 아래 천장에도 마찬가지야. 높이 계산은. 그렇지만 표현 자체는 우리가 밟는 바닥 윗부분부터 위층 바닥까지 하는 이유가 위층에 뭔가 바닥이 있어야지만이 건물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층고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 거주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층고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층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3m입니다.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층고가 2.3m라는 얘기는 위층에 바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위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그 위층 바닥 아래쪽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장이 되는 거죠. 반자가 된다고 따지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장까지 높이는 2.3m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고등학생들 키 큰 놈들은 서서 형광등 쫙 갈아댑니다. 얼마나 부러워. 키 큰 놈들 보면은. 아셨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낮아졌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면요, 층간소음이 더 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련 규정을 30cm를 더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30cm를 올리면서 그 중에 좀 이제 두께를 좀 더 늘리자, 바닥 두께를 늘리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이 층고를 가지고 광고라는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현재 2m 30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아파트는 층고가 2m 80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요. 에이, 겨우 50cm. 굉장히 큰 차이랍니다. 그게 실무에서는. 그걸 가지고 광고 대상으로 삼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층고가 다시 좀 높아지는 추세로 가는데, 높아지는 이유가 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에어컨이라고 그러죠. 에어컨이 지금은 다 이렇게 벽면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벽면, 그 서 있는 공간만큼은 면적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에어컨이 어떻게 하죠? 지붕으로, 천장에 매립형으로 들어간다고요. 다 매립형으로. 그러면 그만큼 이 평면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매립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활용도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자, 저는 에어컨 만드는 회사고 저는 그분 그쪽 영을 잘 모릅니다만은,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이 천장의 매립형 에어컨이 설비 자체 폭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대요. 근데 요즘에 기술력들이 하도 좋아져서 이게 이제 슬림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층고를 조금만 높이게 되면 그런 슬림형 에어컨들 폭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천장의 매립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한 30cm 정도를 더 이제 층고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층고가 높은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물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높이나 층수 산정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 건축물은 몇 층이라고 칭할 겁니까? 이건 5층이라고 하셔야죠. 5층. 건물의 층수 계산에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건물은 몇 층입니까? 라고 제가 이제 묻게 돼요. 그래서 묻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 물론 여기도 강의입니다만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실강에서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이거 몇 층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당황하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 말하죠.
아니, 한글로 읽으세요. 7층이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 많이 웃게 되는데, 7층입니다. 7층이에요. 자, 이제 왜 7층인가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아래층을 보시랍니까? 아래층 보면 층의 구획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게 1층입니다 해버리면은 이거 5층짜리밖에 안 되죠, 실은. 근데 왜 7층으로 계산이 되느냐? 이렇게 아래층 부분에 층의 구획이 안 돼 있다면은요, 4m가 일개층으로 환산이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 4m, 3m가 또 남네요. 그러면 거기도 일개층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에서 7층의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층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는 4m를 일개층으로 환산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축물은 이제 7층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제가 11m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9m면 어떻게 될까요? 9m면은 9m가 돼도 똑같습니다. 4m까지만 일개층이라니까요. 4m가 넘는 부분은 또 다른 층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9m가 되든 11m가 됐든 간에 똑같은 층수로 계산이 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요. 지금 제가 이 건물이 이제 두 동이 떨어진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두 개 동이 붙었다고 합시다. 두 개 동이 붙어 있을 때 이 건물은 몇 층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몇 층이라고 대답한다? 7층이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층이 다르다면 건축물 하는 층이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가 되는 거예요. 많은 층수가. 그래서 이제 많은 층수라고 해서 이걸 7층으로 보게 되는데 가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높은 층수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다른 의미가 있답니다. 높은 층수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 그림상으로 일개층의 층고를 거의 같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높은 높이로 보이지만은 경우에 따라 여기는 예를 들어 층고가 3m다. 근데 여기는 층고가 한 4m, 5m다. 그러면 실질은 얘는 5층밖에 안 되더라도요, 높이는 더 높게 나와버린다고. 오른쪽 거에 있는 것보다. 높은 층수란 말을 쓰게 되면 혼동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많은 층수, 개수로서 많은 층수가 해당 건축물의 층수다라고 표현한답니다. 바로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 좀 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어디까지 볼 건지라는 거죠. 자, 보세요. 기와집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까? 그 기와집의 제일 높은 부분이 어디죠? 지붕 끝 아니겠습니까? 그게 높이 맞춰요, 그냥 단순하게. 자, 그런데 우리가 평면 슬라브형이라고 그러죠. 옥상 바닥이 있는 거 있잖아요, 평면으로. 근데 그 옥상 바닥이 있는 데는 거의 다 난간이 있어요, 난간. 1.2m 높이로 난간을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제가요, 지금 저 아래에 서서 저 위 건물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옥상 난간 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난간이 있는데 옥상 바닥에 보일 일이 없지.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옥상 난간이 보이는데, 그럼 옥상 난간이 높이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옥상 난간이 높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옥상 바닥이 높이입니다, 일단은. 이제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상단이란 말을 옥상 바닥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높이가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난간이 높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보시는 건데요. 자,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상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옥상 바닥을 이해하시고, 이 과정에 그러면 옥상 난간은 높이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말하게 되는데, 만약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쳤겠죠.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세모 가위표를 했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삼각형이네.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구별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옥상 난간이 높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높이에 들어가는 것은, 자, 옥상 난간의 한쪽 벽면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여기 그림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칠판 좀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옥상에 난간이 있다고 합시다. 난간 한쪽 벽면을 제가 보겠습니다. 한쪽 벽면이 있는데요, 이 벽면이 시멘트 등으로 인하여 온통 다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